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예, 이제 우리 생활의 네. 필수품 마스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마스크는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누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릴 네.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의 마스크가 아우.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요. 피서객들이 늘어가면서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물에 젖은 채 굴러다니는 것도 많고 아이고. 심한 경우는 모래 속에 말도 안 나와요.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런 양치력도 많다고 합니다. 화가 사실, 나네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쓰라고 이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네. 버리는 것까지는 이제 단속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야, 그걸 그렇게 몰래 버리는군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평균 마스크가 6천만 장. 6천만 장. 세계 속으로 가면 네. 놀라지 마세요. 1,300억 장이 1,300억 한 달에 장. 와. 버려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마스크들이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면 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처럼 버릴 때도 잘 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건 우리가 버릴 때예요. 예,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밤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비가 더 올지 궁금한데요. 비 많이 올까요? 네, 절기 대서인 오늘 더위 대신 장맛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의 최대 강수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저지대나 농경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21도, 세종과 공주 22도, 대전 2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막바지 장맛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 이제 엔돌핀 박사. 오늘 둘이 발음이 좀 잘 발음이 꼬이는군요. 힘드네요. 네. 이시영 박사가 있는데요. 이 이시영 박사가 매일 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발을 주무르면서 이제 네. 묵상을 해요. 주문을 외웁니다. 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참 잘할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곳이 바로 발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십 킬로그램을 지탱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네. 참 그동안 소홀했지 않았나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뭐 경림 씨 발이 고생을 한다면 제 네. 발은 고통이겠죠. 체중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발만 그렇습니까? 사실 주변에 고마운 분들, 고마운 것들 참 많은데 네. 그 고마움 표현하지 않고 다 알고 있으려니 착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 뭐 비도 좀 오고 해서 오늘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사진사연 주제는요. 애썼고 수고했고 고마워. 예,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예, 고맙다니까 이제 하트. 예. 하트로. 네. 잘 만들었네. 네. 자,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똑주부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이수진 리포터는 뭐 애썼다, 수고했다, 고마워. 누구를?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우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인사 많이 하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한테는 좀 소홀하게 되네요. 네. 뭐 지금 말 나온 참에 지금도 아이 머리 묶느라고 요즘 참 하고 싶은 머리 모양이 많아서 주문 많이 하는데 애쓰고 있을 남편한테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 네. 또 바짝 끌어당기고 눈이 이렇게 될 만치 이게 당기느라고 그 앉아있는 아이한테도 고맙다는 얘기 좀 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미안하고 고마워. 네. 야, 정말 마음이 고마움은 따뜻해집니다. 봉투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야, 이 고마움을 가득 안고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세상에 참 손재주 많은 분들 많다, 참 손맛 좋은 분들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손재주를 떠나서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 손이 있네요. 그분들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보다 더 진짜 같을 순 없습니다. 진짜를 방불케 하는 모형들이 눈앞에서 깜짝 쇼를 펼치는데요. 손바닥 위의 세상부터 진짜 같은 가짜의 세상까지 행복한 유지경 속으로 똑주부 큐! 과거 손재주가 좀 있다 하면 모두가 도전해보는 게 바로 뜨개질과 재봉질이었죠. 한 코 한 코 잡아서 만든 뜨개질에 또 한 땀 한 땀 엮어서 완성한 재봉질. 이유불문 최고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가 대세 중에 대세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에서 볼 법한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실제 갖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손재주의 킹왕짱 첫 번째 주인공은 심유주 씨입니다. 실제 모형의 1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어머, 12분의 1. 이야, 이 돋보기를 찾을 정도로 손톱만큼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 안에 빠진 건 없이 다 올라갑니다. 섬세함과 정교함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어머 제가 다 서운할 정도더라고요. 내 집 살림살이 하나씩 채워가듯 요 작은 세상에도 꾸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간의 미니어처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만 하는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인들이 하는 프라모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니어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도 키워주고 마음에 좀 안정도 되고. 네. 그리고 실제랑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좋아요. 앙증맞고 귀여운 작품이라 관심은 가는데 이거 원 손가락보다 더 작고 가늘다 보니까 이 투박한 손으로 가능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손도 가능하대요. 야, 쥐고 있으니까 저절로 조그만 하트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작은 음료수를 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자, 여름철 시원한 주스부터 도전해 봅니다. 우선 경화제와 아크릴 물감 그리고 담을 용기가 필요한데요. 토핑으로 사용할 스틱 미니어처를 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키위 주스 과육이 되는 거죠. 거기에 주사제와 경화제를 1대1로 섞어주는데요. 이 용기가 없으면 일회용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액을 만들 물감을 짜주는데요. 색깔을 혼합을 할 때는 옅은 색부터 혼합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쑤시개로 옅은 색부터 섞어주는데 한꺼번에 한 색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색상을 봐가면서 섞어줍니다. 어떠세요? 키위 주스 색이 얼추 나오죠? 이 배합한 용액도 한꺼번에 붓지 않고요. 조금씩 부어가면서 아까 잘라놓은 토핑을 중간중간 넣어주면 됩니다. 살짝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아니 지금 이 미니어처 모형이면서 이거를 맛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괜찮으니까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이게 뭐야? 비가서네. 찍어 먹어보나 마나. 어머 이거 소금이네. 이 소금으로 얼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오, 네네네. 어우, 보기만 해도 시원하겠는데? 소금을 빻아서 맨 위에 뿌려주면 얼음 결정체처럼 보이는데요. 캬, 이거 얼음을 막 갈아서 시원하게 만들어낸 키위 주스 아니겠어요? 새콤달콤 키위 주스 완성. 맛은 맛보나 마나 소금 얼음이었으니까 짜겠습니다만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우 차다차 그리고 그 눈이 윙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새콤달콤한 그 맛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손에 탄력 붙은 김에 하나 더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엔 클레이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에 도전합니다. 목공풀을 용기에 잘 발라주고 그 위에 베이스가 될 하얀색 클레이를 깔아줍니다. 어디 골라 먹는 재미만 있나요? 골라 붙이는 재미도 있는데요. 원하는 색상의 클레이를 흰색과 섞어주면
딸기 맛의 초코맛,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음식엔 토핑이 한 몫을 하잖아요. 여기에 주재와 경화제를 섞은 초콜릿 세그를 토핑을 뿌려주면 진짜 같은 가짜 완성.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와, 무조건 많이 푸짐하게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미니어처 만나고 나니까 작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있네요. 요즘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미니어처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보다 더 진짜 같을 순 없다. 그야말로 킹 왕짱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이게 다 뭐야? 어머 세상에. 아니 어디에 가짜가 있는 거? 어머. 방금 딴 것 같은 표고에 마블링이 살아있는 소고기, 생선에 주전부리까지.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 모양의 달인 김영설 씨입니다. 이 손으로다가 만들지 못하는 게 없다고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먹는 거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 그동안 만드는 게 10,000가지가 넘을걸요 아마. 15 나이에 서울로 상경해서 구두회사에 취직했다가 남다른 손재주가 사장님 눈에 띄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데요. 거기서 모형 음식을 배워 지금까지 45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들만 들여다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아니 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주방 아니죠 주방이 아니지 만들어지는 제작실이죠. 예. 워낙 똑같으니까 주방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들여다봐도 될까요? 네, 볼 수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 음식이 제작되는 공간입니다. 한켠에 가지런하게 쌓여있는 다양한 식재료, 아니 재료들이죠. 이거 봐. 어머 알타리 무잖아요. 기본이 되는 재료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기본 재료도 진짜랑 똑같습니다. 모형 음식은 합성수지, 과일은 실리콘 발포제를 이용한다는데 오븐이 있는 모양새까지 영락없이 주방이지 뭐예요. 자, 뚝딱뚝딱 만들어낸 요리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입에서 살살 녹는 육회 비빔밥입니다. 한점 잡숴보시죠. 한점 잡숴봐요. 아니 지금 이렇게 권하시고 젓가락을 쥐어들었는데 맛 좋다는 거 다 먹어봤지만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가짜는 또 처음이야. 그래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요. 네. 아이, 고마워요. 이렇게 보기 좋은 먹거리만 만드느냐? 박스 안에 조금은 흠집이 있는 과일들이 있는데요. 혹시 실패작인가요?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고요. 농수산물 품질관리에서 걔네들 그 시험 보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시험 보는 거를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병충해 입은 농작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는 일. 이렇게 병충해 입은 과수들을 만들어서 어떤 해충의 피해를 입었는지 맞추는 거라는데요. 어쩜 병해충 입은 모양새까지 똑같습니다. 많이 찍어줘서도 안 되고 적게 찍어서도 안 되고 이 점 하나 이걸 갖고 시험을 본다니까요. 이 곰팡이 병들고 잘못된 거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너무 품이 좋아서 제가 거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 우리나라 최고인지 아시겠죠? 손재주의 킹왕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의 곁엔 큰딸 소라 씨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잔 드세요.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베풀어도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네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들여다보게 되고 뜸을 들이게 되는데 진짜예요. 드세요. 아니 너무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한 번씩 이렇게 주춤하게 돼요. 저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입문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8년 차? 아 됐어요. 그렇구나. 아니 뭐 음식 만드는 거나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음식은 잘 못해요. 맛을 봐야 하니까. 근데 얘는 맛을 안 봐도 되잖아요. 예쁘기만 하면 돼서 이건 잘해요. 김영선 씨에게 기술을 배워 모형 음식을 만드는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 많은데요. 이제는 제자 양성보다는 딸에게 가업을 잇게 해주고 싶다네요. 무엇보다 한 끼를 꾸준히 파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는 손들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떨지가 더 궁금해. 명예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모형 전시관 하고 체험관 하는 게 제 꿈이고 그 땅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3년 안에. 두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찾았을 때는 또 새로운 메뉴 뭐 없을까요? 네. 더 큰 상 차려드릴게요. 진짜? 리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솜씨들이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재주의 끝판왕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형의 세상. 그 열정과 꿈을 모두가 응원합니다. 뭐 그냥 이경림 씨하고 저하고 네. 둘이 우와 이러면서 바라봤는데 와 지금까지 이제 모형 음식 뭐 만든 가지수가 네.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가 궁금한데 더더욱이 이제 벌레 먹은 과일은 네. 야 이게 과일하고 놓으면 그거 먹겠어. 아니 좀 그러니까요. 스케치를 하나 봐요. 그러게요. 뭐 스케치 작업도 있지만 사진을 보시거나 직접 실물을 갖다 넣고 정말 공부하듯이 하는 분이에요. 정말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는데 화면에서도 그 육회 비빔밥 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음식들 보셨지만 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눈을 한 번 더 크게 뜨고 보게 되더라니까요. 네. 야, 식당 앞에 가면은 그 모형들을 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저절로 하게 되는데 다 저분이 만드셨던 그러게요. 거네요. 그리고 미니어처의 세계도 참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와,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게 되면 잡념도 떨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은 어디 나가기도 좀 힘들다라고들 해서 집에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동영상 그 자료들도 넘쳐나고요. 또 직접 만들 수 있는 키트, 이 재료들이 아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잘 나오더라고요. 네.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한 번씩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이야 그림이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잘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에 뭐 세상에서 손재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재주가 더 풍성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작품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이제 아침엔 퀴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네.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진짜 퀴즈는 이수진 리포터가 오늘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 주시죠. 오늘 특별히 의심도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앞서 똑주부 퀴에서 진짜 먹음직스러운 음식 모형을 만드는 분, 또 미니어처의 그 작은 세상들 만나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풍경이나 그림을 배경으로 두고 축소 모형을 설치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 풍경, 또 도시 경관 등 특정한 장면을 만들거나 배치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디오라마, 2번 파노라마, 3번 시네라마. 뭐 좀 어렵다 어렵네요. 보니까 힌트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아까 저희끼리 방송 전에 주절주절 하던 걸로 드릴게요. 네. 그것이 있는 곳이 어디요? 어디요? 이렇게까지밖에 힌트를 못 드리겠어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요? 네. 네. 충분하네요. 어디요? 이렇게 골라야 된다고. 글쎄,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다.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기 모두 3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함께 보죠. 정답은 1번 디오라마였습니다. 배경 위에 실제 모습대로 만든 축소 모형을 설치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만들 수 없는 큰 장면의 촬영을 위한 세트로 쓰입니다. 디오라마는 미니어처를 이용해 작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법 중 하나인데요. 네.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디오라마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네. 예, 또 진짜 퀴즈 나갑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아메리카의 열대 식물로 로켓 모양의 좁고 긴 잎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향이 좋고 즙이 풍부한 노란 과육을 가진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멜론, 2번 망고, 3번 파인애플. 짧게 힌트 드립니다. 네. 힌트 들으시고 바로 문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3개, 멜론, 망고, 파인애플 중에 얘가
제일 좀 쉬어. 좀 쉬어. 아우 친구이네. 쉬어. 좀 신맛을 자랑하는 과일. 먹을 때 구멍 뚫려. 아우 쉬어. 네. 또 달기도 달어. 그렇지. 새콤달콤이지. 야, 노란색 과육 떠올리시고요. 아우, 신맛이 돼요라고 한다면 고르기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파인애플입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 원산의 파인애플, 솔방울같이 생긴 사과 맛의 열매라는 뜻으로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효소 성분이 소화와 연육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인애플은 바나나, 망고 다음으로 열대과일 중에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세 번째 과일인데요. 네.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요거는 네, 특히 생과일보다는 요리를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단맛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10월까지 제철이라고 그러니까 파인애플 이용해서 갖가지 요리들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달려갑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제 긴 장마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열대야가 찾아오게 될 텐데요. 열대야와 관련된 OX 퀴즈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열대야의 기준 온도는 26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네. 밤에는 뭐 25도만 돼도 조금 덥게 느껴지던데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죠. 네. 이 기준이 조금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뭐 반오십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26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글쎄요, 체감으로 하는 숫자 참 많이들 어려워하실 텐데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O냐 X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지방의 밤처럼 잠을 청하기 힘든 여름밤을 가리킵니다. 지난 월요일 장맛비가 지나간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이 열대야 속에서도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요. 보통 더울 때 그 찬물 샤워 많이 하시잖아요. 찬물을 이렇게 샤워를 하시게 되면 그 체온이 떨어지고 또 이 혈관이 수축돼서 이 열 체열을 배출하기가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좀 씻어주셔야 체온도 낮춰주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네. 미지근한 물로 좀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시원하다고 잠이 잘 오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네. 그 우유도 조금 좀 데워서 따뜻한 드시고 우유? 그다음에 네. 샤워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문제까지 갔습니다. 이제 네. 네 번째 문제를 섞으면 7이죠. 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바닷물이 붉게 물들어 보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녹조 현상, 2번 적조 현상, 3번 백화 현상. 네, 문제 속에 또 정답이 있습니다. 네네. 이 바닷물이 붉게 물들어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붉은색 느낌을 주는 걸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네. 뭐 녹색, 적색, 백색 중에 그냥 보기를 보고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을 물리쳐라. 저울 물리쳐라. 네. 다 맞추셨겠네요. 이 문제만 천천히 들여다봐도 정답이 보이네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적조 현상입니다. 연안 지역에서 바닷물의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해수가 붉은 빛을 띠는 현상이죠. 독소를 내는 동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수생생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적조 현상은 물의 정체나 수온산 상승 그리고 일사량의 증가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여름 불청객인 적조. 이게 부산 해역에 지금 조금 부산이 고향이신데 네. 있어서 어민들이 좀 마음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빨리 좀 적조가 사라져서 우리 양식하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양식업이 네. 또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5번째 문제까지 잘 맞추시죠.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에서 음식을 잘못 삼켰을 때 갑자기 기침처럼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1번 사례, 어이로 쓸까요? 아니면 2번 사례, 아이로 쓸까요? 아이, 어이. 뭐 팔은 안으로 굽죠. 안으로 굽죠. 네. 아이, 어이. 아이, 어이, 예, 뭐 그렇게 네. 그냥
힌트 내는 것도 이것도 일이거든요. 아이고, 어렵네요. 하여튼 안으로 굽어요, 네. 팔이. 예. 정답을 지금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선택 믿어보겠습니다. 암만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셨어요? 자, 사례 어떻게 쓸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사례 이렇게 쓰네요. 음식을 잘못 삼켜서 기관 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기침처럼 나오는 기운을 이르는 말이죠.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서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미니어처의 세계와 그 음식 그 예쁘게 만든 거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였나요? 아우, 그 육회 비빔밥 말할 것도 없고 마블링이 툭불 그 이상인 그 소고기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또 굴비를 매달아 놓질 않나 버섯이며 밑반찬들 요즘에 그 총각 무다 많았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집에다 갖다 놓고 요리는 안 하고 쳐다만 보겠군만요. 예. 달인구비 마냥. 자, 오늘도 뭐 정말 행복한 소식과 네. 더불어서 퀴즈까지 함께 이수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애썼고 수고했고 고마워 마음을 전해요입니다. 네. 이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은 사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정말 고마운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감사한지 좀 전해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이제 수시로 바뀌잖아요. 장마철이라 그렇다고 합니다만 네. 비 온다고 그랬는데 해 뜨고요. 해 뜬다고 그랬는데 비가 막 내리고 그러니까요. 이래서 좀 헛갈리는 분들 계십니다. 이럴 때 근데 건강 관리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런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입맛 잃어버리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 가성비 좋고 또 시원해지는 음식을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더위에 흠씬 두드려 맞는 여름, 더위 탈출을 꿈꾼다면 밥상 위를 주목하세요. 속 시원하게 더위 탈출하세요.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채워줄 더위 저격 메뉴들 지금 공개합니다. 뽀글이 가라사대, 태양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 더위 잡는 시원한 음식 하나면 체감온도 자동으로 하락합니다. 아, 시원하다. 와, 아니 뭐가 그렇게 시원하세요? 물에요, 물에. 물회? 무슨 물회인가요? 꼬막물에요. 꼬막물회? 꼬막물회 등판. 야들야들한 꼬막과 아삭한 무채 환상조화, 매콤하고 고소한 비법 뉴스 더해 완성하는 여름 별미. 시원함이 꼴깍꼴깍 푸짐한 꼬막이 듬뿍. 긴 말 필요 있나요? 일단 잡숴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꼬막물회 하나요. 나도 하나. 꼬막물회 들어와. 우와, 시원한 꼬막물회. 아, 그런데 요 꼬막 무침은 제가 안 시켰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방송 촬영 왔다고 저만 특별히 이렇게 다 주시는군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정식을 시키시면 꼬막물회랑 꼬막무침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꼬막물회, 꼬막무침 비빔밥까지. 우와, 이거 5+1, 5+2 받는 느낌인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꼬막무침 비빔밥에 물회가 덤으로. 해저론이고선 찬성이요 찬성. 참기름 살살 두른 뽀얀 밥 위에 꼬막무침 듬뿍 올려 쓱쓱 비빔밥으로 야무지게 즐긴 뒤엔 촉촉하게 꼬막물회로 마무리. 참으로 든든한 조합이로세. 여러분, 가격도 착하고 푸짐한 양에 가심비까지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최고! 어패류 중에서도 유난히 다루기 까다롭다는 꼬막. 그만큼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정성을 들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속 있게 한상 차림으로 즐긴다니 가성비 아닌 가심비 맛집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1+1으로 꼬막 비빔과 물회를 같이 즐겨보세요.
더위 잡는 두 번째 메뉴가 기다리는 곳, 장터의 여름을 책임지고 있다는 숨은 맛집. 사장님, 여기가 지보 면 소재지 맞죠? 예, 지보 면입니다. 아니, 여기 지보 면 소재지에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면이 있다고요? 네, 검은 콩국수 면이 있습니다. 오, 콩국수. 진짜 시골표 맛은 꽁꽁 숨어있기 마련. 이래봬도 현지인이 인증하는 콩국수 맛집이란 말씀. 지역에서 난 재료만을 고집하는 만큼 경북 예천표 검은 콩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비법 아닌 비법이랄까요? 주문과 동시에 진한 콩물을 아낌없이 콸콸콸 시골이신 팍팍 불어 넣어주고 오이 고명으로 마무리. 고소함이 진동하는 검은 콩국수 완성. 아유, 덥다 더워. 아, 시원한 콩국수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사장님! 예, 검은 콩국수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검은 콩국수. 아, 이게 그렇게 국물이 시원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빨리 드셔보세요. 맛 좀 보겠습니다. 네. 면 요리는 역시 면치기가 제맛. 영양 만점 검은 콩국수.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아, 면발 쫄깃쫄깃하고요. 국물이 콩국물이 검은 콩국물이 구수합니다. 예술. 아, 그냥 면발 쫄깃, 국물 구수하고 정말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뭐 첨가되지 않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와 주인공이야 그런 맛. 와 정말 맛있어요. 예, 음식점에는 재료가 최고예요. 재료가 최고인데 이 검은 콩국수에서 속청이라는 건 그 바깥에는 까맣고 속은 새파랗거든요. 우리는 그 속청을 씁니다. 검은 콩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바로 그 속청. 예. 와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군요. 목젖을 얇게 탁 치는 콩국수의 이 시원함. 콩국수 좋아해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노화방기 되잖아요. 이야 맛있어요? 예, 맛이 끝내줍니다. 아니 여름에는 입맛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 드시네요. 예, 쫄깃쫄깃하고 아주 국물이 끝내줍니다. 면발은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시원하고. 검은 콩 서리태는 속이 초록빛을 띈다고 해서 흔히 속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콩보다 더 고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으로 더위 탈출! 놓칠 수 없겠죠?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더위에 지쳤을 때 시원한 검은 콩국수 드시고 입맛 찾으세요. 사람은 응당, 식사배와 간식배가 따로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메뉴는 바로바로 아 맛있는 빵 냄새 가득한데 아니 여기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맛있는 시원함이 있다고요. 팥빙수요. 팥빙수? 아니 팥빙수가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여기 가서 팥빙수 맛보라고 그래요? 저들이 팥빙수 한 지 23년째예요. 그런데 예전 팥을 직접 삶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 좋아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팥빙수 장인의 손맛 아닙니까? 국산판 100%가 아니면 말을 말어요. 무언근하게 끓인 팥 고명이 이곳 카페의 키 포인트. 우유 얼음 겹겹이 올려주고 그 위에 통팥을 듬뿍 찹쌀떡에 과일 통조림까지 더하면 추억 돋는 옛날 팥빙수 대령이요. 옛날 팥빙수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정말 푸짐하네요.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죠? 여러분 옛날 팥빙수는 먹는 방법 있잖아요. 다 섞어서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죠? 그럼 오우 이야 그 옛날 감성 그대로 한 입 맛보면 시원해. 옛날 팥빙수 정말 어릴 적 먹었던 딱 그 맛입니다. 진짜 가격에 푸짐한 양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슴을 만족하는 가심비까지 만족. 이게 또 무엇보다 직접 삶아서 만든 우리 팥으로 만들어서인지 국산 팥이라서 그런지 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에요. 팥빙수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으면서 시원하고 구수하고
적당히 달달한 맛. 딱 옛날 팥빙수. 뽀글이 취향까지 저격. 그 맛이에요, 그 맛. 어우, 이시려. 어릴 적 동네 빵집에서 먹었던 바로 그 옛날 팥빙수 맛이죠. 이 맛 찾아서 지금도 많이들 찾아오신다고요. 예, 옛날 맛이라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안동, 도청, 영주, 점촌 이쪽에서 많이 오세요. 그런데 갈 때 포장도 많이 해가지고 가시고요. 앞으로도 이 옛날 팥빙수 이 맛 그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거죠? 예,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멀리서도 저들 팥빙수 드신다고 일부러 찾아오시는데 보답해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뭐 나이 들어도 힘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가심비는 덤, 새록새록 추억 돋는 팥빙수 한 그릇, 자매품, 추억의 빵도 잊지 마세요. 더위, 밥상 앞에 앉기만 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원함에 시원함을 더한 여름 가심비 메뉴들로 1일 1더위 탈출 해보자고요. 속 시원하게 1+1으로 꼬막 비빔과 물회를 구수하고 시원한 콩국수 추억의 옛날 팥빙수까지 올여름도 속 시원하게 보내세요. 요 시간대 항상 그 먹는 게 나와서 말이죠. 네.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뭐 서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콩국수도 그렇고 팥빙수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꼬막. 꼬막. 꼬막이 식감 네. 아시죠? 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고 쫄깃. 아삭아삭하고 네. 아우 그거를 그냥도 아니고 물회인데 또 우와. 1+1. 네. 야 꼬막에 그냥 저는 오늘 입이 확 녹았습니다. 저는 그 검정 콩국수 아하. 그 걸쭉한 콩물만 딱 마셔도 속이 든든해질 그럼요. 것 같고요. 국산 팥으로 만든 네네. 팥빙수까지 이 올여름에는 이 팥빙수를 먹어줘야 또 여름을 난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들잖아요. 저의 최애 디저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주말이 중복이에요. 네. 예, 오늘 저 나왔던 뭐 음식들 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또 복다림 준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수요 초대서 오늘 수요일 함께하죠. 네. 참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뭐 축제, 공연, 전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대전문화정책포럼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성 교수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부르긴 불렀지만 네. 좀 길죠? 와, 수식어가 상당히 길어요. 예. 그리고 뭐 상임 대표시기도 하고 예. 교수시기도 네네네. 하고. 그런데 이걸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전문화정책포럼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대전문화정책포럼은 2018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함께하는 포럼인데 대전 지역의 그 문화 정체성을 좀 발굴하고 그리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숙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 포럼을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문화정책 포럼은 이제 다른 도시에 그 또 시민들과 함께 그 문화 정책 투어도 가고 있고요.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산하고 또 알리는 데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하는 일이 워낙에 또 많으신 분인데 네. 특히 이제 문화 쪽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게 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뭐 각종 문화계 행사가 다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되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뭐 저도 사실 체감을 좀 하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지역의 대중문화 산업이 얼마나 타격을 좀 받고 있는지 좀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많이 어렵죠. 아침부터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뭐 전염병 자체가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모임, 집합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 공연, 전시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임과 이동이 제한되는 시기에 그 예술인들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네. 있고요.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좀 피해 사항을 집계한 게 있는데 네. 약 한 2,500건
건이 지금 취소가 됐고 네. 그리고 피해액도 523억에 이른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한 것이 이제 4월까지 집계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5월 이후는 네. 더더욱이 클 수 있는데. 아유,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 대안으로 그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안으로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을 송출을 해서 좀 간접적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죠. 네. 첫 번째 이제 기존의 영상들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전에 이제 제작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퀄리티는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정된 공연이 취소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된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기획 단계부터 이런 걸 예상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연출에 대한 문제, 퀄리티가 좀 낮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연을 해라. 네.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사전에 좀 어느 정도 기획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온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제 동반되고 있는데 네. 비대면 온라인 공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네. 요즘에 뭐 많은 생각들입니다. 지금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네네. 이게 저는 대안보다는 이제 보완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 문화와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와 관객들이 동일 시간, 동일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현장성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없고 이제 보완제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작품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영화라는 장르, 드라마라는 장르랑은 또 어떤 차별이 있냐. 아하. 예, 그래서 어떤 장르적 모호성도 발생을 할 수가 네네네.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는 일정 시기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예술가들이 관객들을 시민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지식도 좀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러한 것들이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형태를 좀 시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긍정적 기능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과 긍정이 이제 복합이 좀 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미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문화예술계의 고민을 왜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가 좀 오래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걸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 또 내년까지도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좀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문화와 예술은 많은 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힐링과 치유의 수단이 예.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권리가 위축되고 또 문화 다양성이 위축되고 또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뭐 여기 두 분도 영화라든가 또는 공연이라든가 뭐 소설 한 편을 읽고 네네. 마음이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느낌들을 받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문화와 예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 영상 매체 뭐 아까 이제 예술 관련돼서 이제 영화나 이거 이제 비교치 얘기를 네. 했잖아요. 똑같지 않냐. 제가 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해봤어요. 네. 박수 주세요가 자꾸 입에 배져 나오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의 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강조를 해도 그 문화예술의 힘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다 몸속에 배제가 돼 있다, 네. 들어있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에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예,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 문화정책 포럼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88%가 코로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그 예술지원센터의 그 상담 창구, 피해 창구가 마련이 돼 있는데
피해가 아주 세도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생계까지도 생계. 어렵다. 그렇죠. 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또 예술인들은 창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 창작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8천억 이상 많은 예산들이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다가오는 거는 문화예술인들은 네.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코로나 확산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공연장, 특히 전시실 같은 경우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을 좀 이제 개방을 하겠다, 일부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 궤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안전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공공에서 좀 능동적으로 좀 더 이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관은 사실 폐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공공공연장은 계속 폐쇄가 돼 있고 또 두 공간을 놓고 봐도 이 공공 공연장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쾌적하고 네. 또 이제 충고가 높고 이제 그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인들 특히나 이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좀 현실적 지원, 쉽게 말하면 그 장을 좀 열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축제도 네. 뭐 저도 현실감으로 느끼는데 부분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사실 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보다 지역 축제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또 크다라는데 이제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뭐 서구 힐링 페스티벌 취소 결정 났고 또 네네. 어제 중구의 문화관광 축제인 그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네. 팔굽 축제도 이제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취소 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축제들은 네. 또 진행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네. 전국 35개 문화관광 축제 중 취소가 12건, 네. 그리고 개최가 3건, 연기 및 개최 예정이 20건으로 이렇게 분석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 때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들이 이제 하반기로 연기해서 이제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5월에 개최하기로 한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같은 경우 또 인천 펜타포드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예. 좀 축소해서 아. 좀 국내 밴드만 한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좀 거리두기라든가 일정 좋은 컨텐츠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최되고 있네요. 보령 머드 축제.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네네. 보령 머드 축제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개최를 해서 내년에 있는 보령 국제 머드 엑스포에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야, 예. 그렇게 또 긍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라서 뭐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할 얘기는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꼭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전부 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또 이제 그쪽에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문화 소비를 할 때 멋있고 맛있고 또 즐겁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다라면 지금은 안전한가 이러한 데 이제 그리고 공공 생명 복지 관련된 그런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성장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에서 이제는 분배와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데 있어서 네. 오늘 함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이성 교수께서 좀 많이 움직이셔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네. 좀 힘을 좀 아유,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언택트 시대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대전문화정책포럼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죠. 자,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절기 대서인 오늘 더위 대신 장맛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의 최대 강수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저지대나 농경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세종 22도, 공주 2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막바지 장맛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가 오는데 오늘 안전운전 부탁을 드리면서 네. 이렇게 나가는 우리 보물박스 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의견 주시는 박스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애썼고 수고했고 고마워 마음을 전해요였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621번님, 친정엄마가 차려준 우리 아기 백일상 항상 와. 신경 써주시고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친정엄마가 있어 든든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엄마 사랑해요. 사랑만 해서 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 상값은 주셔야지요. 마음을 함께 전해주면 그래요. 좋을 것 좋네요. 같습니다. 0795번님, 부모님이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언니 형부랑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준비도 같이 해주고 계절마다 조카들 옷 보내주고 정말 고마워요. 언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엄마 같은 언니. 네. 예, 평생 행복하게 저렇게 저 모습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아유. 네. 공사이사님, 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엄마. 다 큰 저에게도 아직도 비타민 영양제 같은 분입니다. 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항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예요, 언니예요. 친구 같아요, 저는. 언니 아니야? 와. 0899번님, 늘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신랑. 고맙다, 고생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신랑에게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아자! 네, 신랑한테 가끔 그렇게 해주면 없던 네. 힘도 생깁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가끔 표현해주세요. 아, 이거 드디어 나타났다. 7658번님. 요즘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자전거로 운동도 하고 볼일도 보러 다니고 있어요. 단거리 여행, 운동, 쇼핑 등 여러모로 날이 발이 되어준 자전거야 고맙다.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자전거 친구 괜찮네. 야. 네, 야. 뭐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 더 많이 소개를 못 드렸지만 고마운 분들도 네. 고마운 자전거까지 있네요. 네. 고마운 마음을 잘 느껴봤습니다. 사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주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공주 산성시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인들의 이야기 담아봤고요. 원도심을 살리는 젊은 CEO들의 개성도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공주 칼국수도 빠질 수 없겠죠? 내일 날 따라 와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지하철 타고 숨은 그림 찾기, 내일은 대동역을 찾아갑니다. 원도심에서 이제는 대전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술관부터 하늘공원까지 숨은 매력 찾아 내일 함께 지하철 타고 떠나보시죠. 얼마 전 저희가 드론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봤었는데, 네. 해드렸었는데 이 드론이 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들을 찾아냈죠. 네, 낚시를 하러 왔다가 길을 잃은 초등학생들을 드론을 띄운 지 30분 만에 그러게요. 찾아냈다고 하니까요. 정말 드론 대단합니다. 역시 박수를 사람과 예. 드론에게. 네.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드론의 활약 기대하는데요.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드론의 활약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죠. 네. 자, 비가 내립니다. 예, 뽀송뽀송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7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